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위험물안전관리법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감독 및 조치 명령이죠. 그쵸? 감독과 조치. 이 챕터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챕터는 아니고요. 자, 일단 여기 22조에 가보면 출입과 검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출입검사는 지금 여기 처음 가보니까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자, 이 사람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진압 대책을 위해 필요할 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게 뭐를 할 수 있대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출입을 해서 위치, 구조, 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 취급 상황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도 가능하대. 수거.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사람 있죠? 청, 시, 본, 서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되면 보고 자료 제출, 또 검사도 하게 할 수 있고 관계인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위험한 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1항에 나와 있죠. 다만 개인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먼저 얻어야 된다. 또는 긴급할 우려가 있을 대로 한정을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2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과 경찰이 같이 나오네요. 위험물 운반자 또는 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잠깐 정지하세요 라고 해서 운반자나 운송자에게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 왜 경찰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게 어디니까 이제 도로상. 운전 중인 사람들이니까 소방공무원이 이거를 멈출 수 없을 경우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같이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출입검사 등은 그 장소의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 내 또는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 내에 행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시간 내에 행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만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경우엔 제외.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죠? 시본서는 탱크 시험자에게 탱크 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시험기구, 장부 서류와 물건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항, 2항, 5항 관계공무원은 뭐를 가지고 다니래요? 증표를 지니고 다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정말 큰 게 이제 하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청, 시, 본서가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도로상에서. 자, 그리고 또 5항에 가보면 시본서가 또 누구한테 탱크 시험자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입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건 요거 22조의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자, 일단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정리하시냐면 청본서가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위험물이 누출이 됐을 때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뭐를 조사하래요? 피해를 조사하래요.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줘라. 그래서 청본서가 한다라는 게 요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청본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청본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럼 그 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기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을 하랍니다. 7명.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 청본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청본서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 5년. 그죠? 그리고 여기 5년 좀 포인트로 보시고요.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2년 한 차례 연임 이런 것들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나올 만한 게 요 사고조사위원회. 근데 나왔던 것도 그때는 요 청본서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업무 제대로 해라 라고 하기에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대. 누구한테? 시험자에게. 그거 시본서가 한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 자, 누가 한대요? 시본서가 한답니다. 읽어보시고 시본서가 한대요.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 정지 명령, 시본서가 한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잠깐 멈춰라. 제조소 등 사용.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개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시본서가 하는 거죠. 시본서. 26조에 또 시본서가 하는 게 나와요.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제대로 저장이나 취급 기준 지키지 않았으면 준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누구래요? 시본서래요. 지금 23조부터 26조까지 다 시본서예요. 아까 위험 누출 등의 사고조사 맞습니까? 그 사고조사만 누구였어요? 청본서였고 나머지는 다 시본서였습니다. 이런 개념을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명령. 자, 27조입니다.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확산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 발생을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인은 1항의 사태를 발견한 자는 그 사실을 여기다가 통보를 꼭 해주래요. 자, 본서는 관계인이 응급조치를 강구 잘 안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본서는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이 규정의 예에 따라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응급조치 강구 명령을 누가 하는 거야? 결국은 본서가 하는 거죠. 됐죠?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썸머리에 넣어놨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다.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해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자, 일단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조사하는 사람은 청본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청본서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시도지사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 썸머리에 나와 있던 타이틀 정도 읽어보시고 이 타이틀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6입니다. 챕터 6. 자, 어디에요? 보칙이죠. 자, 여기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기출이 많이 나오는 챕터는 아닙니다. 보칙 자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것만 보자고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해 누가 실시하는?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된대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 네 사람이죠.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반자, 위험물 운송자는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된답니다. 관계인은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꼭 해야 되고요. 관계인은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의 교육 실시에 관해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본서는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땐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 즉 일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본서는 교육 받을 때까지 야, 너 일 못해 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안전교육 대상자 나와 있죠? 요 세 사람. 안전관리자, 기술인력, 운송자, 그리고 아까 몇 사람 더 나와 있었죠? 여기 가보면 운반자도 나와 있었죠? 운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를 받더라? 안전교육을 받더라. 안전교육을 받더라. 그래서 아까 누가 시킨다 그랬어요? 이거 청장이 시킨다 그랬죠? 청장. 그리고 뭐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규칙 별표 24 쭉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대상자 정도,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는 대상자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청문은 보시면 좋다 그랬죠. 시본서가 청문을 실시하는데 여기도 취소밖에 없어요.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 시험자의 등록 취소. 읽어보십시오.
권한의 위임이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본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탁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쭉 가보면 나와 있죠. 대통령령 제22조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청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어디다 위탁한대요? 안전원이나 기술원에.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안전원 쪽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운반자, 운송자, 취급 자격자 맞습니까? 자, 근데 기술원 쪽에서 받는 사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탱크 시험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20조 안전관리자입니다. 됐죠?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고요.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검사들 있죠. 이런 검사들은 다 어디에 위탁한대요? 기술원에 위탁한답니다. 자, 됐습니다. 네, 여기는 뒤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위험물법은. 챕터 7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벌칙이 나오죠. 제가 항상 이 벌칙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큰 것들 위주로 처음엔 보셔라. 특히 33조에서 34조의 3까지. 몇 조요? 33조에서 34조의 3까지는 꼭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시험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가보면 33조 가볼까요? 보십시오. 제조소득이랑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대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위반한 거죠. 제조소득이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이 샜대요. 또는 확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위험을 발생시켰대. 단순 위험이에요. 단순 위험. 그러면 1년에서 10년이래요. 요거 잘 보시라고. 근데 이게 또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상해에 입었대요. 무기나 3년. 그죠? 자, 사망에 이르렀대요. 무기에 5년. 됐죠? 자, 그리고 34조. 여기는 좀 틀려요,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이 말이 붙어요. 업무상 과실로 예를 범했대요. 그러면 7년에 7천. 근데 여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앞에 가보시면 징역이란 말만 나왔지 항상 금고라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 금고가 나온다라는 거. 이 금고는 징역보다 좀 어떤 거다? 작은 거다. 그래서 징역은 노역을 하고 얘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 됐죠? 이 정도 보시고요. 업무상 과실로 사상에 이르렀대요.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이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하고 벌칙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내가 얘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라고 한다면 10년의 징역 또는 금고. 여기 계속 금고 들어가죠? 여긴 또 징역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타 분야 시험에서 잘 나와요. 여러분들 특히 33조랑 몇 조요? 34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년 어떻게 보면 꼭 보고 가셔라라고 하는 벌금 중에 하나입니다. 34조의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했다. 3년에 얼마? 3천. 이런 거 큰 거 위주로 보시고 35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1,500짜리에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만 치십시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그리고 4, 5에 가보면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가 1,500 벌금이래요. 1,500 벌금.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1,000만 원짜리 벌금이 나와요. 거기가 몇 조냐면요. 바로 뒤에 37조죠. 그죠? 37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거기 가보면 2호.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라고 해서 요거 기출문제 나온 것만 일단은 봅시다. 됐나요? 기출문제 나온 것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니까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뒤에 가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긴 한데 그 과태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보면 문제 나와 있죠? 문제에 갔을 때 여기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그럼 1, 2, 3번은 1,500짜리고요. 4번이 얼마짜리다? 1,0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해서 답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자, 여기가 뒤쪽에 화재조사법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제가 뒤쪽에 몰아놨다 그랬죠. 그죠? 별표 4부터 별표 18까지. 여기가 양이 좀 많습니다. 외워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제가 학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약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별표 18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가 지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조소, 저장소, 그리고 취급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소 등에 대한 어떤 위치라던가 또는 구조라던가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별표 제가 별표 쳐드릴게요. 제조소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도 가끔 나오고요. 간이 탱크 이런 애들 됐습니까? 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지만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가보면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 그리고 뭐 판매, 이송, 일반 있지만 그나마 나올 만한 게 판매 정도? 그리고 여기 별표 17 요 설비에 관한 것들 저장 및 취급 기준보다는 요 정도 좀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제조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별표 4. 나머진 다 저장소 기준이에요. 웬만하면. 그리고 여기 취급소 기준 4개 있고 나머진 설비 기준.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제조소를 할 거예요. 별표 4라고 해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번에 규칙이 바뀌었죠. 그죠? 시행 규칙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제가 책에다가 체크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막 큰 게 바뀐 게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두시면 나머지는 뒤쪽에서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4입니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이죠.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별표 4는 꼭 정리하셔야 돼.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만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일단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표 4에 가보면 첫 번째 제조소 쪽에 뭐가 먼저 나와요? 안전거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조소 등 공통이에요. 즉 이 안전거리는 저장소에 가든 제조소에서 보든 또는 취급소에서 보든 다 어떻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소는 자 근데 육류는 제외래요. 이것도 포함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다음 항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 사이의 거리, 안전거리를 꼭 두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조소가 있으면 주변의 시설물로부터 띄워줘야 되는 이 거리가 있는 거죠. 이 거리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안전거리 또는 수평거리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이게 제조소 등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가에 가보면 나목 내지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즉 밑에 있는 것 외에 공작물로서 뭘로 사용한대요? 주거용. 주거 시설이 있는 거죠. 그럼 몇 메타 띠래요? 10m 이상 띠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학병극 나와 있죠? 학교, 병원, 극장, 다수인. 얼마래요? 20m를 띠래요. 20m. 여기가 보면 30m. 30m를 띠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뭐 여러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 의료, 공연장,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화 상영관 및 그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그리고 여기 가보면 밑에 복지시설 나와요. 복지. 그죠? 복지시설들 나오고 어린이집이라던가 뭐 지원시설, 정신보고시설, 보호시설 이런 데 20명. 맞나요? 쭉쭉쭉쭉 지금 나와 있죠. 그쵸? 여기 갔을 때 내가 봤을 때 요런 숫자들보다는 위쪽에 요거 있죠. 큰 거, 나목. 큰 거를 조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병극이 대표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대표적인 게 아래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학교, 의료, 공연장이나 영화 300 맞습니까? 복지 쭉 나와 있고, 어린이집, 뭐 정신, 그죠? 보호시설, 뭐 여기에 20명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문화재, 지정문화재는 몇 메타? 50m. 문화재는 50m다. 그리고 가스가 얼마래요? 가스 20m. 다만 당해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읽어보시고요. 기본 20m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외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제외되는 것도 나와 있고, 마에 가보면 전압에 대한 게 나오죠. 사용 전압. 그래서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정선은 3m. 35000을 초과하면 5m.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차피 주가학문순이다. 주거, 가스, 학교, 병원, 극장, 다수인. 맞나요? 문화재. 그래서 1, 2, 3, 5 10m, 20m, 30m, 50m. 아셨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300명, 20명 이런 기준이 있긴 했고요. 참고로 좀 보시고, 그리고 전기인데 키로가 10의 3승이에요. 7에서 35인 거 또는 35 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요때 몇 메타? 3m, 5m. 그래서 요거 그냥 찢어가면 돼. 35 기준으로 3, 5. 됐나요?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안전거리입니다. 이게 제조소 등마다 어떻다? 다 동일하다. 즉 이거를 저장소에서 물어보든 취급소에서 물어보든 제조소에서 물어보든 다 동일한 기준이니까 하나만 잘 외워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조소 쪽에 안전거리 기준 잘 알고 계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유공지입니다. 자, 이 보유공지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제조소가 있대요. 그럼 이 안에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위험한 곳이죠. 그래서 주변에 공지를 둬요. 공지. 풀 한 포기도 안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깥쪽에 어떤 화염이나 연소 이런 거 될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바깥쪽에 놓지 말아라. 주변에 놓지 말아라. 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지나가도 된대요. 제외. 이것도 포함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주위에 이런 너비에 공지를 둬라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제조소에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짜리 위험물이다 라고 한다면 몇 메타 둔대요? 3m. 지정수량이 10배를 초과한대요. 몇 메타? 5m 이상의 공지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조소의 작업 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 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면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된대요. 즉 제조소와 제조소 사이에 보유공지를 꼭 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어차피 제조소고 제조소면 보유공지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네 두 개가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이어져야 되는 공간이래요. 그럼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뭐를 둘 수 없습니까? 보유공지를 둘 수가 없잖아요. 얘를 이으려면. 맞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격벽을 설치하래. 격벽. 그리고 여기 가보면 그죠? 격벽을 설치할 수 있고 격벽을 설치하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격벽 기준이 여기 가보면 방화벽은 무슨 구조로 하래요? 내화 구조로 하래요. 방화벽은 무슨 구조로 하라고요? 내화 구조로 하랍니다. 됐죠?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해라. 근데 육류일 땐 뭐 불연재료를 해라. 자, 남옥 한번 보겠습니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문은 가능한 한 최소. 그러니까 이게 방화벽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 방화벽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창문이나 출입구가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창문이나 출입구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래요? 최소, 가장 작게 하래요. 왜냐하면 결국 이 창문이나 출입구를 통해서 불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연소가 옆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최소로 해라. 이거 최대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이 갑종이란 말이 옛날에 없어졌는데 위험물법은 남아있다가 요번에 시행 규칙이 바뀌었을 때 이게 다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갑종이 나오면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으로 두 개 중에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건물의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몇 cm 이상 돌출되게 설치하래요? 50cm 이상 돌출되게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보유공지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3, 5. 이거 아까 안전거리하고 똑같죠? 어디? 안전거리에 가보면 얘가 있었죠. 그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3호.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표지 및 게시판 기준입니다. 표지와 게시판. 제조소에 보기 쉬운 곳의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표지는 그냥 여기가 뭐다? 제조소다. 요 표지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0.3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입니다. 그리고 바백, 문흑, 바탕 백색, 문자 흑색. 그리고 이 표지판 기준도 제조소 등이 동일하니까 여기서 한번 암기하시면 돼요. 다 동일해요. 표지 기준.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가보면 2호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게 방어하기 위한 게시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죠. 게시판. 이것도 모든 제조소 등이 동일합니다. 제조소 등 동일.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이즈 기준 보세요. 얘는 또 얘랑 똑같죠. 직사각형이고 색깔도 똑같아요. 바백, 문흑. 맞나요? 그리고 게시판에는 뭐를 적어 놓으래요? 위험물의 유별. 사류 위험물이면 사류. 그죠? 사류에 휘발유, 분명. 그리고 저장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 배수, 안전관리 성명이나 증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제조소 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약간 안내사항을 게시를 해주는 거죠. 그죠? 안내사항을 게시를 해줘라. 자, 그리고 라목에 가보면 라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자, 요거는 또 다른 거야, 여러분들. 요 게시판은 얘를 적어두는 거고, 그리고 주의사항 게시판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인류 위험물 내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거, 금수성 물질, 누가 봐도 물과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죠. 물기 엄금이라는 게시판을 세워주래요.
앞에서 배웠던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근데 인화성 고체 제외죠. 그래서 인화성 고체만 화기엄금이에요. 뒤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3류 중에 자연발화성, 4류 또는 5류도 화기엄금. 그러니까 2, 3, 4, 5는 다 화기엄금인 거야. 근데 얘는 뭐만 해당하고? 인고. 얘는 자연발화만 해당한다고요. 다음,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엄금은, 그죠? 화기주의 화기엄금은 무슨 색깔일까요? 바탕색이 적색이겠죠. 이것만 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 백색, 백색. 여기도 백색, 백색. 됐나요? 네.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이 표지 게시판 기준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그리고 제조소 등 공통이기 때문에 뒤쪽에 가보면 얘를 가지고 또 안 외워도 된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알면, 그래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다음, 제조소에 가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건물 구조가 나와요. 근데 건물 구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 가보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지하층 없을 것. 그냥 간단하게 노트 필기 하실 땐 얘 없어야 된대요. 지하층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벽기, 바보, 서개, 불연.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하래.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그러니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이니까 내가 이 외벽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연소가 되거나 또는 이 외벽 자체가 타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하래요. 벽기바보 석에는 불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그죠? 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읽어보시고요. 요 3호는 좀 보십시오. 지붕을, 그죠? 위로 방출될 정도의 뭘로 하래요? 가벼운 불연. 이게 우리가 별표를 뒤에서 쭉 배울 거잖아요. 대부분 지붕 나오면 다 요거야.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 지붕은 뭐라고 여러분들? 가벼운 불연. 지붕은 가벼운 불연. 그러니까 이거를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게 덮어두는 거예요.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4호 출입구와 자, 여기 보세요. 비상구에는 갑종이나 을종을 설치하래요. 갑종 또는 을종. 그러면 갑종 또는 을종이 나오면 얘를 60분 플러스 갑종은 60분으로 바꿔주고요. 을종은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30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을 설치하래요. 그럼 얘는 플러스 또는 60분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요번에 바뀐 게 대부분 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이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출입구 기준은 뒤쪽에 가보면 제조소 등에 대부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출입구나 비상문은 60분 플러스 60분 또는 30분으로 설치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자동 폐쇄식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출입구는 유리가 망임유리. 이것도 대부분 다 공통이에요. 유리 나오면 다 망임유리야. 이거 다 공통입니다. 공통. 바닥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저부에 집유 설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거 다 제조소 등 공통이에요. 출입구 기준, 비상구 기준, 지붕 기준. 그리고 여기가 보면 바닥 기준 이런 것들. 그리고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는 기준.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뭐 망임유리를 강화유리로 바꿔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없는으로 바꿔놓는다거나 맞습니까? 여기도 스며들지 못하는이 아니고 스며드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최저부가 아니고 최고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유 설비 기준도 들어가 있다. 이 집유 설비는 이제 물 외에 다른 것들이 새어 나왔을 때 걸러줄 수 있는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구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물 구조에서 출입구 비상구 기준, 그리고 유리 기준, 바닥 기준은 대부분 다 비슷하다. 집유 설비 최저부라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제조속에만 들어가는 기준이 요 채광 조명 환기인데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조금 쉬었다가 제가 채광 조명 환기부터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법규도 여러분들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나고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 제가 체크할 거 체크해드리고 다음 주에 학개론하고 법을 다 웬만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면 한 2주 정도 아마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8월부터는 새로운 과정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들 진도 쭉 따라 보시고요. 법규는 처음에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점점 이제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줄여야죠. 조금 줄여가는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갔을 때 그나마 조금 풀만한 게 법규이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